안녕하세요. 청산별고입니다. 자, 오늘 모처럼 겨울산에 올랐습니다. 자, 오늘 제가 겨울산을 찾은 이유는 바로 이 나무 때문입니다. 자, 나는 누굴까요? 자, 그동안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그런 나무죠. 바로 은사시나무예요. 은사시나무. 그리고 이 나무에 달리는 버섯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산을 찾았습니다. 자, 은사시나무의 특징은 바로 이 무늬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미류나무처럼 생겼는데 이 은사시나무에는 이렇게 수피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죠. 자, 우리 이제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요 다이아몬드가 하나면 소위, 두 개면 중위, 세 개면 대위죠. 이렇게 많이 달리면 뭘까요? 장군 이상이겠죠? 자, 제가 얼마 전에 봐둔 이 나무에 달리는 버섯이 있습니다. 자, 운이 좋다면 아직까지 남아 있을 것이고 운이 없다면 다른 분께서 채취해 가셨겠죠. 자, 좋은 기대를 해보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 황철 상황버섯이 달린 은사시 나무에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자, 어떤 분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다 따가셨네요. 자, 이거 따가신 분께서는 좋은 약성 보시기를 청산별고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 황철 상황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 위쪽에 하나가 이렇게 남겨져 있네요. 자, 한번 당겨 볼게요.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황금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이 있고, 자, 보통 일반 버섯은 갓이 있고 갓 가운데 이제 대가 있죠. 하지만 이 상황버섯 종류들은 대가 없습니다. 혀처럼 그 길게 나와 있는 이런 갓들이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죠. 자, 상황버섯.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상황버섯을 공부함에 있어서 일단 그 용어부터 다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상황버섯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 정확히는, 정식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자, 정식 명칭은 뭘까요? 바로 목질 진흙버섯이에요. 목질 진흙버섯. 자, 목질이라 하면, 일반 뭐 우리 느타리나, 표고버섯처럼, 우리가 요리를 해서 직접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아니라 목질, 나무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직접 요리해서 먹을 수는 없고, 요걸 이제 달여서 드시거나 또는 이제 산재로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목질 진흙버섯. 자, 진흙버섯이라는 것은 이렇게 황토 색깔, 황토처럼 이렇게 누런 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진흙을 닮았다고 해서 이제 목질 진흙버섯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버섯이라 불리는 이 목질 진흙버섯이 달리는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이 상황버섯의 이름들이 보통 그 나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황버섯 할 때 그 상자는 뽕나무 상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뽕나무에 주로 달리는 버섯을 우리 이제 상황버섯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 일반 명사가 돼버렸어요. 상황버섯이. 그래서 뽕나무뿐만 아니라 산번나무에도 이렇게 달리고요. 그리고 자작나무, 또 뭐 은사시나무, 지금 보신 황철상황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리고 이제 분비나무에 나는 분비상황, 또 소나무에 나는 송상황, 박달나무에 나는 박달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물로서 많이 이용하는, 그리고 꽃도 아주 예쁜 우리 그 대한민국 특산종 병꽃나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그 나물의 효용 가치를 많이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알려드렸던 그런 나무인데, 병꽃나무에도 병꽃 상황버섯이 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릴 적 추억이 많이 서려 있는 찔레나무에도 그 뿌리 쪽에 간혹 이 상황버섯이 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버섯은 단연생이에요. 단연생이라서 이 갓을, 오래된 이 상황버섯을 보시면 갓에 이렇게 물결이 있는데 그 물결의 숫자를 세시면 그 이제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 크기는 이제 많이 자라면 한 15cm 정도, 직경이 15c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자라는 데는 한 5년 정도, 4, 5년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은사시나무, 자, 아까 이제 은사시나무의 특징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무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나무에 나는 버섯을 우린 황철상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도 황철나무라는 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황철나무가 따로 있는데, 이 은사시 나무에 나는 버섯을 황철상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황철나무에도 달리지만 이 은사시 나무에도 달려요. 그런데 황철나무나 이 은사시 나무는 둘 다 공이 버드나무과 사시나무 속에 속하는 화렵수예요. 같은 과, 같은 속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황철상황,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불러왔던 거죠.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용을 많이 하는데, 보통 뭐 암 환자들 분께서 많이들 드시죠? 그걸 이제, 이걸 생약명을 한번 알아보면, 뭐 굳이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 한방에서 부르는 생약명은 호손안이라는 생약제 명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독은 없고요. 그리고 성질은 평합니다. 자, 성질은 따뜻하거나 뜨겁거나 서늘하거나 하질 않고, 요거는 평이에요. 평하기 때문에 체질의 구분 없이 누구나 쉽게 드셔도 무방한, 부작용이 없는 그런 버섯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맛은 어떨까요? 맛은 달고 맵습니다. 자, 약재로서의 효능은 달고 매운데, 요걸 직접 달여보면은 이제 색깔은 아주 연한 그 노란색이 나오는데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맛은, 매운맛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단맛도 없습니다. 맛은 거의 없어요. 맛은 거의 없지만 아주 순하고 상당히 담백해요. 보통 이런 이제 목질 버섯들은 대부분이 쓴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영지버섯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써요? 무지무지 쓰죠. 하지만 이 목질 진흙버섯, 상황버섯은 쓴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기에 너무 좋아요. 순하고 담백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능은 아까 뭐 암 환자분들 이제 많이 찾으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도 엄연히 버섯이잖아요. 목질 진흙 버섯, 상황 버섯. 자, 그리고 뭐 일반 뭐 느타리, 뭐 표고버섯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버섯들의 제일 효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면역력 강화예요. 버섯들은 모두 다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본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암에도 좋지만, 요건 이제 혈증을 다스리는 또 그런 그 효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종 출혈이나 이제 특히 이제 요혈이라고 해서 이제 요 소변에 이렇게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증상에도 상당히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위, 이제 위장을 튼튼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각종 위장에 생기는 염증이나 또 염증이 심해져서 생기는 궤양, 이렇게 뚫리는 거죠. 그런 궤양에도 상당히 좋은 효능을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또 간에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간, 간을 보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또 청간, 간에 열을 내려주는 거예요. 간이 뜨거우면 간은 또 눈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눈은 간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이 안 좋은 분들은 간에 열이 많이 나고, 또 열이 많이 나면 눈이 충혈이 많이 되죠. 이제 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시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간 수치가 많이 높게 되면 또 어때요? 황달까지 또 같이 오게 되죠. 그런 증상들에 두루두루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면역력 강화하고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제가 예전에 찾아봤던 그런 자료들에 보면 항암 효과가 상당히 우수하게 나와 있어요. 항암 효과가 96.7%, 거의 뭐 97%에 육박하는 상당히 암에 상당히 좋은, 그래서 많은 암 환자분들께서 찾으시는 그런 버섯이 바로 목질 진흙버섯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자연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부르는 게 값이죠. 그만큼 상당히 그 찾기가 어렵고 귀한 버섯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뭐 150만 원까지도 간 적이 있었죠. 그렇게 아주 귀한 버섯인데, 꼭 이 자연에 나는 것들을 고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버섯은 재배가 됩니다. 재배 성공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양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연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로에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가지만, 요거를 이제 재배를 찾으시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통 킬로그램 기준으로 하면 한 10만 원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저렴하게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작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계속 클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나무에 영양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알려드리면, 목질 진흙버섯, 상황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무가 죽었지만은 이렇게 서 있는 나무 있죠. 서 있는 나무에는 아까 제가 저 위쪽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시 형성이 돼 있어요. 자, 대는 없지만 갓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갓을 형성하지 않아요. 갓을 형성하지 않고 그냥 평평하게 갓이 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건 이제 포저가 이제 붙어서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이런 건 이제 편상황, 평평하다고 해서 이제 편상황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 옆에 하나 조금 굵은 게 있네요. 저걸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당겨 볼게요. 자, 요건 좀 두껍네요. 그래서 요것도 편상황도 점점 두꺼워져요. 갓은 없지만 점점 두꺼워지면 요것도 껍질 벗기듯이 해가지고 채취를 해서 이것도 같은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편상황이라고 해요. 편상황. 자, 뭐 좀 이렇게 좀 큰 개체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너무너무 즐겁네요. 간만에 눈도 밝고 새소리도 듣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날씨가 좀 추운 날씨인데도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으니까 또 날씨도 괜찮네요. 오늘 산속에서 즐겁게 놀다 갑니다. 자, 그러면 청산별곡은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